영화 보고 나서 영화에 대한 저의 어떤 감상과 리뷰를 간단하게 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안병기 감독의 가위라는 영화예요. 저는 어제 안병기 감독의 폰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가위도 되게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2년 전에 개봉을 했던 가위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일단 되게 다 제 나이대 또래라면은 익숙할 만한 얼굴들이 나옵니다. 김규리 배우, 하지원 배우, 최정윤 배우, 그리고 남자들도 그 유지태 배우, 유준상 배우, 정준 이렇게 해서 남자 셋, 여자 셋에 그 지금은 연예계에서 활동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조혜영 배우라고 저는 이분을 얼굴이 되게 낯이 익어서 어디서 뵀나 했더니 필모를 보니까 연애시대라는 드라마에 나오셨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남자 셋, 여자 넷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나오는 스토리예요.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처음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아는 얼굴들이 나오는 거 되게 반가웠고 지금 저분들은 뭐 할까 그것도 되게 궁금했고 그 외 요즘에 최근에 유행했던 그 AI 트렌드 중에 20년 전, 30년 전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은 지금 뭐 할까 이렇게 해서 then and now 해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얼굴들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옛날 감성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이런 공포 영화나 뭔가 이런 자극적인 미디어들에서도 나체가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일단 영화 틀자마자 바로 하지원 씨 나체가 나오고 보다 보면은 또 이 조혜영 배우라는 분의 나체가 나와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나체가 안 나왔어도 되거든요. 근데 뭔가 아이캔디적인 느낌으로 넣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시체를 보여줄 때 사실 시체를 보통 이 하얀 천으로 덮어놓고 이 목 위에까지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시체를 목 위에만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밑에 부분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 부분까지. 근데 사실 영화라는 게 평생 남는 영상물이다 보니까 여자 배우로서는 나체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안 나오는 게 더 좋겠죠. 근데 굳이 시체를 보여줄 때 목 아래 부분을 꼭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 사실 이유는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목 아래에 엄청 큰 자상이 있거나 어떤 되게 독특하고 상징적인 어떤 무늬가 있다라든지 어떤 범인이 남겨둔 사인이 있다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면 사실 굳이 목 아래를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시선을 잡아 끌고 계속해서 시청을 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 건지 하지원 배우의 그냥 이 나체를 보여줘버려요. 되게 불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 영화의 그런 느낌이 났어요. 요즘 영화들에서는 사실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나체가 나오는 일이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그거에 놀랐고 나중에 이제 그 조혜영 배우분의 나체도 나오는데 저는 그때도 사실 그 나체가 굳이 나올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왜냐면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결말도 나중에 다 얘기를 할 건데 시체를 보여주는데 그 시체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 나체를 전부 다 안 보여주고도 그 시체가 죽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뭔가 그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뭔가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연출인 것 같다고 느껴졌지 저 나체가 반드시 보여줘야 했느냐에는 별로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눈에 띄었어요. 현재에서는 잘 안 느껴지는 부분들 정말 필요하지 않은 나체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년이라는 욕이 사실 요즘 미디어에서는 무슨 2년 전년이라는 말이 사실 잘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유지태 배우는 특히 또 이미지가 되게 진중하고 진지한 느낌이 있는 배우잖아요. 근데 막 년 이러면서 2년 전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되게 생소하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뭐 미친년, 뭐 나쁜 년 이럴 수는 있지만 그냥 평소 말투에서 뭐 2년 전년 하는 게 되게 좀 생소했고 옛날 감성이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껴졌던 건 하지원이라는 배우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익숙한 배우가 귀신으로 나오니까 좀 무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보면 폰이라는 영화에서는 같은 감독이 만들었지만 이 최지연이라는 배우분이 나오는 사실은
이분은 그 이후에도 한국 영화계에서 엄청 뭐 흥행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낯선 얼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지원이라는 배우는 너무 익숙한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뭐 무서운 척을 하고 섬뜩한 척을 해도 그냥 아는 언니가 그러는 것 같은 느낌? 친숙한 얼굴이 무서운 존재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무서움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에는 낯선 그리고 미지의 세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무서운 건데 하지원이란 배우니까 너무 친숙하게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섭게 연출을 해도 사실 무섭게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건 서양 영화에서는 이런 악마나 귀신 같은 것들이 나올 때 특히 악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악마이기 때문에 Demon, Devil 같은 경우는 그냥 악마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척키 인형이 나쁜 짓을 할 때 뭐 이유가 있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하여튼 나쁜 짓을 하는 뭐 연쇄살인마들도 그렇고 이유가 없이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꼭 여자 귀신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엄청 처절한 그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저 귀신한테 공감을 하게 만들고 저 귀신이 불쌍하게 느끼게 만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영화 폰에서는 최지원 배우한테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을 만한 좀 비호감적 요소를 많이 넣긴 했는데 이 하지원 배우 같은 경우는 이 하지원 역할은 좀 공감, 동정심을 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귀신 영화들에서 보통 귀신이 여자인 경우가 많고 남자 귀신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 귀신들은 보통 다 엄청 처절하고 불쌍한 이유로 귀신이 되더라고요. 좀 그것도 좀 아쉬웠어요. 그냥 이유 없이 악한 존재도 있는데 왜 여자 귀신들은 항상 엄청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악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여성의 악함은 뭔가 반드시 억울함에서 기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 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수 악, 완전히 순수하게 악하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악을 여성을 통해서 만드는 거는 남자 감독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왜 수많은 사이코패스 살인마들 대부분 다 남잔데 그들은 이유가 있이 살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악마들도 이유가 있이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닌데 왜 꼭 여자 가해자, 여자 귀신들의 경우에는 이유를 꼭 필요로 하는지 그게 좀 이상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자꾸 여성 배우들을 벗기려고 하고 눕혀서 처절하게 죽게 만들고 물론 이 영화에서는 다 대부분 다 처절하게 죽긴 하는데요. 그나마 남자 배우들은 다 옷을 입고 죽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여자 배우분이 너무 이렇게 모든 걸 다 그렇게까지 보여줄 필요 없는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죽는단 말이에요. 너무 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는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여자 배우들이 왜 결혼을 하면 은퇴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남자 감독들이 여성 배우들을 너무 도구로 써요. 자신들의 그런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도구로 쓰기 때문에 여자 배우들은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남자 감독 한 번만 잘못 만나면은 너무 더러운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그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 왜 여자 배우들이 과거에는 더더욱이나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은퇴를 했는지 알겠다. 이 남자 감독들의 어떤 욕구를 위한 도구로 쓰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다. 왜냐면 저분도 이제는 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텐데 아이들이 엄마의 과거의 영화를 봤는데 엄마가 다 빨개벗고 누워있고 피칠갑이 되어 있으면은 그게 어떨까? 평생에 남는 기록인데 은퇴하고 싶을만 하겠다. 여자 배우들이 물론 지금은 좀 훨씬 덜하죠. 지금은 여자의 몸을 소비할 때도 또 여자 캐릭터를 소비할 때도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리고는 사실 영화를 상당 부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지원이 저렇게 나쁘게 나오는 것이고 하지원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런 어떤 설명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떡밥을 회수를 하면서 반전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나마 이 영화가 산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불필요할 만큼 자극적이고 영화 폰에서는 사실은 죽이는 방법도 그렇고 그걸 보여주는 과정도 그렇고 동기라든지 그런 걸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선이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하지원이 왜 그렇게 죽었어야만 했고 또 하지원이 왜 그렇게 복수를 했어야만 했는지가 잘 납득이 안 가요. 네. 나중에 가서는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이 나머지 6명이 나머지 6명 중에 김규리라는 배우 빼고 한 명 말고 나머지 5명이 이 하지원을 같이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지원이 자살한 것처럼 꾸미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지원이 나중에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들이 하지원을 죽이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그 5명이 복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그냥 자극적인 피칠갑을 보여주기 위한 느낌인 거고 왜 반드시 유지태를 그렇게 죽여야 했고 정준을 그렇게 죽여야 했고 그 조혜령 배우를 그렇게 죽여야만 했는지 그 극중 이름은 미령이죠. 조혜영 미령을 그렇게 죽여야만 했는지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고 또 하지원이 극중에서 이제 저주받은 아이, 죽음을 부르는 아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개명을 해가지고 이 친구 앞에서 다시 나타나고 이런 스토리 라인이 있는데 그것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 하지원이 저주받은 아이여야 했고 그게 사람들의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하지원이 어렸을 때 정말 저주를 부르는 아이였는지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 잘 설명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전 나중에 그 설명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의 착각이었고 하지원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은 정말 하지원이 저주를 부르는 아이였던 건가? 뭐 이런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개명까지 하면서까지 김규리를 다시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뭔가 레즈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처음에 하지원이랑 김규리가 만나는 씬이 나오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줄까요? 하지원의 원래 이름은 경아예요. 경아. 그 학창 시절에 경아는 하지원, 선혜가 최정윤, 그리고 뭐였지? 이름이 되게 혜진이가 김규리 이렇게 해서 3명은 학창 시절에 알고 있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 경아라는 아이가 죽음을 부르는 아이, 저주받은 아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얘 근처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정말 많이 죽고 혜진이 아빠도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경아는 잠수를 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선혜랑 혜진이는 같은 대학에 갔고 그리고 나머지 남자 셋이랑 그 미령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에서 같이 영상 촬영도 하고 이런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은주라는 친구를 만나요. 이 은주가 하지원이에요. 근데 혜진이는 은주를 처음 만난 줄 알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은주라는 애는 경아였어요. 경아가 개명을 한 것 같아요. 은주라고 개명을 하고 혜진이 앞에 나타난 거죠. 근데 저는 이 경아, 즉 은주가 왜 혜진이한테 그렇게 집착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레즈여서 그랬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처음에 하지원이 나왔을 때 김규리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이런 게 굉장히 레즈스럽거든요. 근데 설마 레즈겠어? 했는데 마지막 결말도 너랑 평생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레즈였던 것 같은데 아무리 레즈여도 그래서 결국 이 하지원이 은주가 왜 혜진이 앞에 개명까지 하면서 나타났는지는 설명을 안 해줘요. 단지 레즈여서 그랬다? 납득이 안 가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경아는 저주받은 아이였는가? 그런데 그러면 자기 잘못도 아닌데 혜진이 아빠가 죽었을 때 왜 도망갔는가? 왜 개명을 했는가? 그리고 왜 개명을 하고 자기 존재를 숨기고 혜진이 앞에 나타나는가? 왜 혜진이한테 그렇게까지 집착하는가? 이런 게 다 납득이 안 가요. 감정선이. 그리고 나머지 동아리원 5명이 그러니까 남자 3에 여자 1명 나머지 동아리원 4명이네요. 나머지 동아리원 4명은 왜 하지원을 싫어했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현장에서 그날 그 혜진이가 선혜를 통해서 경아가 사실 은주가 사실 경아였던 걸 알게 되고 다시는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 내 기억 속에 사라져줘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은주가 자살을 해서 혜진이는 자기 때문에 은주가 자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사실은 이 나머지 4명? 5명이네요. 나머지 5명이 이제 여자 2 남자 3이
은주랑 막 몸싸움을 벌이고 막 이러다가 유지태가 은주를 탁 쳐가지고 하지원이 죽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과정도 어찌 보면 그냥 사고였거든요. 정말 얘네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하지원을 죽인 게 아니라 우연히 죽인 건데, 그리고선 이제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투신자살 할 때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몸이 쓰는지, 사후경직 때문에 쓰는 건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선 투신자살 시키기 직전에 하지원이 눈을 떠요. 이렇게 눈을 떠서 딱 손을 잡는데 그 상태로 유준상이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죽고. 근데 왜 그 하지원 시체는 이렇게 계속 시종이가 눈을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억지로 꼬매는 게 이제 영화 인트로인데, 그리고 이후에는 유지태의 눈은 하나가 빠지고, 정준 눈도 하나가 빠지고, 미령이는 눈을 뜨고 죽어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눈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눈을 왜 뜨고 있거나 혹은 눈알을 왜 뽑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냥 되게 피가 많이 나오고 조잡스러워요. 네. 그리고 유준상이 나중에 제일 큰 빌런 역할을 하거든요. 유준상이 이제 이 모든 비밀을 숨기기 위해 이거를 얘네들이 영상 촬영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유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도 납득이 안 돼요. 왜 살인하는 장면을 다 녹화를 했는지. 정준이 촬영을 했는데 그 살인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녹화를 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김규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 근데 유준상이 이제 그 테이프를 없애려고, 자기 사회적인 명예가 있으니까 변호사거든요. 그 테이프를 없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최정윤이랑 김규리 둘 다 죽이려고 해요. 유준상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유준상의 감정선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막 사패가 돼가지고 막 날뛰고 빗질갑에서 날뛰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냥 감독은 자극적인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고 싶었던 것 같은데, 유준상 캐릭터에 대한 공감도 잘 안 가고, 왜 하지원이 그렇게 김규리한테 집착하는지도 공감이 안 가고, 그냥 되게, 그래서 보고 나서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인 걸 많이 봤는데 납득이 안 가서. 근데 포는 반면에 그렇게 자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감정선이 다 납득이 가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답답했던 미스터리한 부분이 나중 가서 풀리면서 좀 납득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 나름 재미를 느끼기도 해서 5점도 너무 많은가? 5점도 많을 수도 있겠다. 한 3.5점? 뭐 3점? 이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포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10점 만점에 7점은 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7.5점 정도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도 막 과거 그 추억의 얼굴들도 보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필기를 좀 하면서 봤어요. 필기를 이렇게 하면서 봐가지고 영화 끝나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옛날 영화들도 보고 할 건데, 제가 리액션을 찍어보니까 리액션을 찍는 과정이 좀 힘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계속 막 리액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필기를 한 다음에 리뷰를 찍는 형식으로 앞으로도 찍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시는 분은 구독해주세요.